사실 미술관은 뭐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또 요즘 하는 일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교류하고 만나고, 그래서 저 같으면 뭐 이렇게 탈 장르에 어느 정도 뭐 남들보다는 유리하고 또 많이 이렇게 접근한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러기 전부터도 네네. 아까 뭐 이렇게 사진, 세계적인 사진가 중에 큰 사람들 보면 네네. 사진 그 자체로 크다기보다 주변에 친구들이나 사귀는 분들이 피카소 같은 분들도 뭐 혼자 컸나 주변에 사람들이 키워주고, 뭐 예술이라는 게 클 때 그럼요. 그 유명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동료가 먼저 알아줘야지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변에 같이 활동하는 동료들 중에 쟤 괜찮은 애야, 쟤 실력 있는 애야, 이게 이제 키워놓고 자기들 그룹 안에서 크기 시작해가지고 바깥에 이제 널리, 그러다 보면 세계적인 작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작품 팔리고 유명해진 사람들 보면 주변에 동료들이 먼저 알아줘야지 된다 이런 말부터 쓰더라고요. 저희는 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작품을 해놓고 나면 사실은 전시회를 꼭 거치잖아요. 미술대학 나온 애들은 예. 졸업과 동시에 개인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전을 하게 되면 첫 해는 거의 그 가족들이 다 팔아줘요. 두 번째 하면 뭐 친구들이 팔아주고. 사진은 더 심해요. 세 번에는 뭐 또 누가 뭐 아는 사람이 팔아주고. 예. 근데 사실은 작품은 사회가 가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가족이 가져주고 친구가 가져주고 네. 내가 아는 사람이 팔아주고, 뭐 또 특히나 여자 작가들은 남편이 팔아주고 남편의 친구들이 와서 팔아주고 이러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회가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런 운동 많이 하고 많이 돼야 되겠더라고 우리는 보면.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말은 제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그 작가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들려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려고 그러고 인사동에서 하려고 그러고 돈을 들여서, 지금 인터넷 매체도 아주 좋은데 그런 건 바라보지 않고 도록을 두껍게 해가지고 도록글로 빛을 보려고 그러고, 사실은 그건 아니거든요. 네. 작품 좋기만 하면 먼데라도 찾아와주고, 네. 인적이 없는 곳에서도 전시를 하고 사람과 사람이 맨투맨으로 나의 콜렉터를 만들 수 있고 이러는데, 인사동 같은 데 보면은 사실은 10평이 되지 않는 데가 더 많아요. 네. 그런 데서 전시하면서 오고 가고 스쳐가는 거를 내 인기도로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왔다 가버리는 걸로 끝인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선재라는 그 갤러리를 갔어요. 한남동에. 네. 거기는 어디 그 건설사에서 하는, 건설사의 회장이 콜렉터를 하다가 예. 그 갤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하 1층, 지상 1, 2, 3층을 갤러리 하고 계셔요. 근데 그렇게 큰 갤러리가 선약제로 하는 거야.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 갤러리는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이래선 되겠나. 그리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저하고 생각이 같더라고요. 인사동이나 이런 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절대적인 콜렉터는 아니다. 그러면서 좋은 작가 모셔놓고 오시는 분에게도 최대의 그 서비스를 해주고, 네. 작가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작품을 리스트화 해갖고 그분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지, 그냥 전시에 열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작가 하나를 선정하면 2, 3천만 원 투자하더라고요. 그런데 작가 하나 선택해서 20을, 30을 해주면서 3천만 원, 5천만 원 투자한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분이 일정 못 가겠다고 막 주변에서 얘기해요. 그러나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미술계, 대한민국의 문화계, 대한민국의 이런 거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예약, 갤러리 자체는 이제 크래프트 21이라고 제가 16년 된 갤러리를 캐피탈 호텔에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비영리 단체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를 했기 때문에 예. 거기서 운영하는 갤러리로, 그 갤러리의 약자예요. 단체 약자로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세미 갤러리로 해서 이제 여기 10월 28일 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뭐 이런 것도 얘기해야 될지 모르지만 월간 지출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큐레이터 돈 두고 호텔에서 갤러리를 운영하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한 달에 1,200, 1,300이 들어요. 그 다음에 행사 하나 치러려도 1,200, 1,500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4, 그러니까 5년에 갤러리가 처음 뭐 경험하신 건 아니고 노련하게 벌써
많이 이렇게 노하우가 축적돼 계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예술가로서 그냥 보람되게 하려고 한 거지. 갤러리가 주 목적은 지금 아닌 뭐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그 미술계 또 예술계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하시고 쌓여 있는 걸 또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그래가지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세미 갤러리를 통해서 또 미술교류협회를 통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 나갈는지 그런 거 잠깐. 저는 이제 일반 갤러리나 이런 일반 단체 협회하고는 전혀 예. 달라요. 예. 왜 그러냐면 제 자체가 미술인이고 예. 예술인이에요. 저는 예. 또 학부 때 제가 도자기를 전공했고 예. 석사학위로는 또 조각을 전공했기 때문에 예. 저는 미술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거라 첫째 제가 하는 거는 각 미술대학하고 MOU를 맺어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도 숙명여대라든가 예. 아니면 대진대학이라든가 삼육대라든가 이런 데하고 MOU가 돼 있어서 미술을 전공한 애들은 졸업과 동시에 취직이 사실은 안 돼요. 예. 근데 미술을 제외한 음악, 문학 다 졸업과 동시에 갈 데가 있잖아요. 저희는 작가로서 가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학교랑 연계해서 취업 전시를 해줘요. 예. 취업 전시. 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시를 하면 그게 하나의 프로파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해주고 신예 작가들이 같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는 게 저 역할이라고 보고 간혹가다 정말 얘가 실력이 있는 애인데 졸업과 동시에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10년, 20년. 예.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요새 잘 나가는 민송아 같은 애들이 저희 공모전이나 저희 갤러리를 통해서 큰 애들이에요. 예를 들면 홍대를 나오고 홍대대학원을 나왔지만 졸업과 동시에 미술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십몇 년 동안 그런 애들을 저희가 발굴하고 그 다음에 또 최지인이라고 MBN 앵커예요. MBN 앵커 같은 경우도 대학원을 나오면서 미술 쪽으로 하고 싶다. 그런 애들이 공부는 하지만 미래에 대한 꿈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 전시해내서 그런 애들은 작품보다는 공예품 쪽으로 만들어서 가기를 원하지만 내가 볼 때는 공예품 쪽보다는 미술 작가로서 가는 게 낫겠다. 미술 작가로 가려면 아트페어도 나가보고 국내에서 하는 크고 작은 단체도 나가보고 프로필을 쌓는 것보다 그 다음에 해외 나가서 직접 전시도 하고 남의 작품을 발로 눈으로 떼어보기 전에 모른다. 이래서 그런 애들을 연예인을 엔터테인먼트 하듯이 미술인을 기획해주는 게 저희한테는 좀 초점이 묻혀있는 진흙 속에 있는 그 진주들을 발굴해가지고 네.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네, 그게 저희가 벌써 저희를 통해서 나가신 분들이 여럿이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저희가 끌림이라는 전시회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 끌림 전시는 들어본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의 상당히 유명한 조 같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술인들은 미술인끼리만 미술을 해야 된다, 전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하는 끌림전이 이번에도 저희가 5회째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성우이지만 미술을 시간 맞춰서 그리는 사람, 발레리노지만 틈날 때마다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 아니면 또 학교 선생이지만 전공은 달라도 맨날 누드키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지만 미술을 취미로 배우는 사람, 평생교육원 사회학원에서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미술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전시를 해요. 글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꽃걸림전도 저희가 제일 특색 있는 거고 또 시인은 꼭 필요한 게 그림이에요. 시는 낭송을 빼놓고는 없잖아요. 시낭송에. 그런데 시인은 시를 쓰고 시인이 쓴 그림의 바탕은 예술가가 해주고 그래서 시와 그림전 같은 것도 독특했고 또 수교전이라는 것이 독특한 건 20주년, 25주년, 30주년이래요. 한중수교 20주년, 한국하고 헝가리 수교 25주년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를 세계문화교류협회가 또 하나 법인이 있어요. 그거는 예술을 통해서 스포츠만 빼놓고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지금 문화교류 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갤러리예요. 예. 돈은 못 벌어요. 그 부분을 떼야 돼. 아, 이런 부분 이렇게 뭐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풀로 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장점이 그래서- 풀로 나가.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 남편하고 많은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어차피 그 돈을 버는 사람은 벌고 예. 작업하는 사람은 작업만 해야지. 작업하는 사람이 돈까지 벌고 경제력까지 뛰어나면 작업은 안 된다. 누구라도 내조가 있고 외조가 있어야 된다. 여자가 일을 하려면 내조를 해주고, 왜 여자들은 내조를 하면서 남자들은 외조를 안 하느냐. 내외조가 같이 가야지 이게 되고, 제가 봐도 지금도 사회적으로 큰 예술가들은 가정이 다 원만하고 편안해요. 왜냐, 서로 돕지 않으면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아침부터 나가다 저녁까지 이렇게 뛰어다니는데 여자든 남자든 좋아할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작품 열심히 하듯이 가정도 열심히 꾸려가고 이래야 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좀 그런데 포커스를 맞춰서 다 가정이 편안해야 예술 활동도 된다. 예술 활동이 되면 뭐 돈 신경 안 써도 나중에 애들 저절로 들어오겠지 뭐 이렇게 하고, 우선은 뭐 그냥 제 전공 이런 쪽이다 보니까 많이 베풀다 보면 어떤 한 사람으로 오는 거지, 제가 100명한테 다 베풀었다고 다 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꼭 보답이 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최선을 다해요. 예. 참 어깨가 무겁고 정말 생각이 진취적이시고 그래요? 미래지향적이라 감동적입니다. 아, 그래, 고맙습니다. 예. 예쁘게 봐주셔서 그러죠. 예.